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그 알베르 카뮈의 단편 소설 손님 오디오북 자료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거장이잖아요. 이 짧은 소설에 참 많은 생각이 담겨 있죠. 네, 맞아요. 카뮤가 태어나고 또 사랑했던 알제리, 그 황량한 고원이 배경인데요. 한 남자가 처한 뭐랄까 극한의 도덕적 딜레마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의 무게, 또 인간 존재의 어떤 아이러니 같은 걸 좀 들여다보고 이게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그런 걸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 부분이 흥미로워요. 카뮈 자신이 프랑스인이지만 알제리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 정체성이 주인공 다류에게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그 작가 알베르 카뮈에 대해 아주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1913년에 프랑스령 알제리에서 태어났죠.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는데 그래도 그 스승 루이 제르맹 덕분에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고요. 아, 그 유명한 일화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장 그르니에를 만나서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페스트 이런 작품들 남겼고 44세 정말 젊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네, 맞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3년 뒤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카뮤가 프랑스인이면서도 알제리에 가졌던 그 복잡한 애정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배경이 그의 작품, 특히 오늘 우리가 볼 이 손님에 아주 깊게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1957년에 나온 단편집 적지와 왕국에 실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소설은 우리를 그 눈 덮인 알제리 고원의 외딴 학교로 데려가요. 음, 거기 교사인 다류가 주인공이고요. 음. 어느 날 헌병 발디 씨가 와요. 아랍인 죄수 한 명을 끌고 와서 다류한테 맡기는 거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헌병이 그냥 맡기고 가버리는 건가요? 네, 다음 날 팅기트, 그러니까 행정당국으로 이 사람을 넘겨라 이런 명령만 딱 주고 떠나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다류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 아이들 가르치던 교사한테 갑자기 죄수를 넘기라니 다류 입장에서는 되게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명령 자체를요. 맞아요. 그 자신의 손으로 한 인간을 감옥으로 보낸다는 행위, 거기에 대한 어떤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명령과 자기 신념 사이에서 엄청 고민합니다. 이게 참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의무와 개인의 양심 사이의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더 몰입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류는 그 아랍인을 죄수 취급 안 해요. 오히려 손님처럼 대하죠. 아, 인간적으로? 네, 같이 밥 먹고 잠자리도 내주고 그 하룻밤 동안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 특히 밤에 아랍인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화장실 때문에요.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아, 네, 기억나요. 그게 참 인상적이죠. 도망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안 도망갔거든요. 오히려 다류는 도망가길 바랐던 거 아닐까요? 좀 그런 느낌도 들던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돌아왔을까? 이것도 참 궁금한 지점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다류가 결정을 내리죠. 네. 아랍인에게 식량이랑 돈을 주면서 길을 알려주잖아요. 두 갈래 길.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 팅깃, 감옥 가는 길이고 남쪽으로 가면 유목민들 있는 곳, 그러니까 자유를 향한 길이다. 선택은 당신이 해라. 딱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책임을 회피한 건지 아니면 정말 자유의지를 존중한 건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소설의 핵심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아라비는 과연 어떤 길을 택했을까? 네. 놀랍게도요. 스스로 감옥으로 가는 그 동쪽 길을 선택합니다. 아, 정말요? 왜 그랬을까요? 자유를 앞에 두고? 글쎄요. 명확한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어쩌면 그에게 자유라는 게 너무 낯설고 두려운 거였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혹은 그냥 그 사회의 어떤 시스템에 순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군요. 다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홀가분하면서도 뭔가 씁쓸한. 네, 그런 심정으로 학교를 돌아오는데 교실 칠판에 충격적인 글이 써 있죠. 아, 맞다. 그 마지막 장면. 네, 너는 우리 형제를 넘겨주었다. 각오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다류는 선택의 자유를 주려고 한 건데 결국 아랍인 공동체에게는 배신자로 찍힌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카뮤가 말하는 그 부조리의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아, 부조리. 네,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오히려 최악의 오해를 낳고 완전한 고립으로 이어지는 상황. 다류는 프랑스 식민당국 명령도 거부하고 아랍인에게 자율성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잖아요. 이런 아이러니.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완벽한 중립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쩌면요. 이 다류의 딜레마가 그냥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살면서 뭐 원칙과 현실 아니면 개인적인 신념과 어떤 집단의 압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분명 있죠. 만약 당신이라면 다류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그리고 그 아랍인의 선택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왜 자유 대신 감옥을 택했을까? 카뮤는 뭐 쉬운 답을 주진 않아요. 그저 그 복잡한 현실 속에서 개인이 겪는 고뇌, 또 선택의 무게, 이런 걸 집요하게 보여줄 뿐이죠. 네, 다료가 느꼈던 그 고독감, 그리고 뭐랄까, 유배당한 듯한 느낌? 그게 어쩌면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어떤 실존적인 조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생각에 작은 질문 하나쯤 던졌기를 바랍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